네, 정치 현안에 대한 입장과 해법을 국회의원에게 직접 들어보는 파워 인터뷰. 오늘은 국회 과방위 간사이신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모시고 방송 3법 처리와 여야 현안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작년에 한번 출연해 주셨고 이제 올해 첫 출연인데 방금 이제 같은 과방위 소속의 국민의힘의 최수진 의원 전화 인터뷰 내용도 이제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셔서 관련 질문에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난 4일에 24시간 필리버스터가 펼쳐진 끝에 방송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이제 통과했습니다. 오는 21일 본회의에 두 번째 이제 방송법 필리버스터 2라운드가 좀 예정돼 있는 상황인데 38년 만에 방송법 개정 좀 의미부터 짚어주실까요? 38년 만이면 이제 1987년도에 이제 6월 항쟁을 통해서 이제 방송 종사자들이 정권의 눈치 보지 않는 공영방송을 요구하는 투쟁을 했고요. 네. 그리고 방송법이 개정되긴 했으나 보도국장 임명 동의제나 아니면 사장 후보를 추천하는 제도 이런 것들이 명문화되지 않아서 민주정부가 들어섰을 때는 잘 되다가 네. 보수 정권 내지는 언론을 장악하려는 정부가 들어서서는 제도가 굉장히 유명무실화되는 상황이 됐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 방송법, 특히 KBS 법이죠. 한국방송공사법을 저희가 8월 4일 날 이제 필리버스터를 시작해서 8월 5일 날 오후 4시에 종결을 하고 네. 그리고 표결을 해서 이제 KBS법을 통과시켰고요. 그리고 그 이어서 MBC법이라고 하는 방문진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그날 5일 날 밤 12시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21일 날 국회가 열리게 되면 네. 표결 처리를 바로 하고요. 그리고 EBS 법을 또 이제 필리버스터를 하게 되면 네. 24시간 안에 이제 그 종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22일 날 표결 처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이 전당대회 일정이 몇 시인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2시나 3시 사이면은 가능하고요. 네. 늦어지면 또 어떻게 될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주요하게는 방문진법까지 처리가 되는데 어떤 의미냐면 이제 공영방송이 아시다시피 좀 윤석열 정부 때 보면 첫 번째 시작한 게 MBC에 대한 탄압이었잖아요. 바이든 날리면 듣기 평가하고 네. 국세청 세무조사하고 그리고 언론인들에 대한 탄압을 했고요. 그 다음이 이제 KBS에 대해서는 텔레비전 수신료를 통합징수를 통해서 진행하던 것을 갑자기 분리징수를 해서 연 800억의 재정 손실을 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YTN에 대한 이제 사형화인데 이게 2명이서 의사결정을 해가지고 이것이 지금 재판이 진행 중에 있고요. 네 번째로는 TBS 지상파 라디오에 대해서 거의 폐지에 가까운 형태를 했고 그다음에 뭐 뉴스타파나 아니면 마음에 안 드는 언론사나 언론인에 대한 탄압을 했기 때문에 이 방송 3법은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이사 구조를 늘려서 시민들이 참여하는 구조로 만들고요. 사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만들어서 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자주우지하던 그런 공영방송은 이제 시대를 마감하는 그런 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뭐 어떤 정권이 이제 앞으로 들어서도 공영방송 지배구조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최소화시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하겠다. 그게 핵심이죠. 지금 이제 KBS 경우는 11명인데 2명, 3명을 바꿔서 이사장을 바꾸고요. 네. 그다음 사장을 낙마시켜서 새로운 사장을 추천해서 입맛에 맞는 사장. 잘 아시다시피 지금 KBS 사장은 조그만 파우치라고 얘기했잖아요. 디올백을 받은 거를 디올백이라고 안 쓰고 명품백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조그만 파우치를 받았던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총선 앞두고 공영방송에서 앵커가 그렇게 진행했고 그것을 잘했다 박수 쳐서 어쨌든 사장으로 내정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죠. 그래서 그런 일은 적어도 만들 수 없는 구조로 이사회를 저희가 15명으로 늘려서 시청자위원회에서 추천하고
법조계에서 추천하고 미디어 학회에서 추천하고 임직원 대표들이 추천하는 그런 9명, 그다음에 정치권에서는 6명 이렇게 해서 절대 다수를 확보할 수 없게끔 만들었다는 알겠습니다. 점이 의미가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사회 구성을 좀 다양화를 시키고 그리고 사장을 뽑을 때도 그 100명 이상의 국민 추천제로 뽑게 된다 네. 뭐 이런 내용이 좀 있는데 네. 자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 봐서 이사 수를 또 늘리고 또 구성원들을 다양화를 시킨다고 해서 그 독립권이 과연 보장될 수 있을까 이런 우려가 있는데 이거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KBS 예를 들어서 11명일 때 7명, 그러니까 정치권 추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정치권, 범정치권이라고 하겠습니다. 대통령실을 포함한 네. 7명이고 이쪽이 4명입니다. 그래서 다수가 차지하는 그 이사들 안에서 뽑힌 사장이 되는데, 지난 KBS에서는 그냥 내리꽂아서 이제 사장이 된 거고요. 그 이전에 MBC의 경우는 사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둬서 1인 2표제로 일단은 한 3명을 뽑았습니다. 그 중에 이제 1명을 했는데 의외의 인물이 됐어요. 그래서 독립이 되느냐라는 거는 사실은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만 네. 시작이 반이다처럼 이렇게 시민들이 참여하는, 국민들이 참여하는 형태로 되다 보면 좀 극단적인 양쪽에 좀 정권에 충성하거나 아니면 좀 극우적인 성향을 띤 이런 후보군은 좀 배제될 수 있다. 그래서 공영방송을 좀 독립적으로 하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그동안 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확률이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방송 3법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은 이제 민노총 3법이다, 방송법이다, 이제 방송 장악이다 이런 입장이고, 그리고 이제 상법 개정안 노란 봉투법을 이제 포함해서 야당에서는 여전히 이제 입법 여당의 입법 독재다 이렇게 이제 비난하는데요. 민주주의 기본 원리로 정당은 운영되고 국민들의 선택을 받은 거지 않습니까? 총선에서 저희가 현재 민주당 의석수가 167석, 그러니까 2명이 이제 의원직을 내려놓아서 167석이고 국민의힘이 107석의 의원 분포도를 가지고 있다고 네. 보면 충분히 상임위에서 논의된 법에 따라서 본회의에서 표결로 처리한 법을 입법 독재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국민의힘이 현재 상황에서 말할 위치는 아니다. 지난해 12월 3일 날 대통령이 계엄을 때리고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를 지시하고 그것 때문에 이상민 장관이 지금 구속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네. 소방청장이 지시를 구체적으로 받았다고 얘기까지 했기 때문에 독재는 윤석열 정부가 영구 독재를 하기 위해서 집권을 하기 위해서 국민들한테 총불을 겨눴다라는 거고요.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대통령의 권한을 내려놓는 법이다. 이번 방송 3법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가 KBS 사장이잖아요. 추천하고 임명하는 자리인데 그 권한을 사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둬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줬기 때문에 정반대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민주노총 법이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시대에 좀 뒤떨어진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 언론의 자유, 그다음에 노조의 활동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권리이고 KBS도 1노조, 2노조, 3노조가 있고요. MBC도 노조가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걸 가지고 그 종사자들의 대표성을 인정받는 사람이 이사를 추천하거나 사장 후보를 추천하거나 편성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자신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지지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받지 못하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소수당으로 전락하고 있는 거고 지금처럼 노조 활동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폄훼하는 발언을 해본들 국민들이 납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그리고 만약에 필리버스터가 끝나게 되면은 방송 3법에 대해서 위헌 법률 심판을 청구하나 이런 방침인데 이제 그 지배 구조가 바뀌면서 민영 방송이 된 YTN과 연합뉴스 TV의 대표와 또 보도 책임자도 3개월 이내에 물러나야 한다. 이 조항이 명백한 위헌이다. 자,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요. 이 법적 다툼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응책이 좀 있습니까? 헌법재판소의 그 재판관 출신인 문영배 재판관이 사석에서 하신 말씀이 지난 방송 3법에 대해서 헌법재판소 입장에서 놓고 보면은 네. 처리했어야 될 법이다라고 얘기한 바 있어요.
헌법재판소는 정책의 결정 단위가 국회에서 법률로 정하는 것에 대해서 그거를 위법하다, 절차에 문제가 있다라고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당사자 적격에 문제가 있겠죠. 예를 들어 정당에서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제기할 문제는 아니고 YTN이나 아니면 연합뉴스 TV 이 측에서 헌법재판소에 제기할 수 있다고 보는데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켜봐야 되는데 YTN의 경우는 이미 김백 사장이 물러났죠? 그만두고 예. 물러났고요. 그다음에 YTN은 사실은 지금 2인 구조에서 그 사형화를 했고 지금 본안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법원에서는 2인이 결정한 것은 불법하다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연합뉴스 TV는 연합뉴스와 연합뉴스 TV가 사장이 분리가 됐다 하더라도 연합뉴스가 출자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완전 민영화되어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방송법에 방통위가 승인 주무부처 행정청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존중할 수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헌법재판소에 가서 이것이 논란이 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위원회 소지는 없다라고 저희는 보고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바로 그 방통위 이야기로 이제 이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 그 이진숙 위원장이 현재 이제 1인 체제인데 네. 방통위 해법 좀 어디서 어떻게 좀 찾아야 될지 많은 분들이 걱정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의원님께서 방통위를 아예 폐지를 하고 대안으로 대통령 소속의 시청각 미디어통신위원회를 설치하자 이런 법안을 이제 발의하셨습니다. 재정법으로 발의했습니다. 네? 재정법입니다. 재정법으로. 예. 그러니까 최민희 위원장의 경우는 방송통신위원회 개정안을 제출했고요. 아, 개정안이고 이번엔 재정법이고요. 그 개정안에는 상임위원 숫자를 지금 5명인데 네. 3명 그다음 비상임이사를 상임위원을 6명으로 해서 구조를 좀 개편하는 개정안을 냈고 저는 2006년도부터 7년도에 방송통신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을 만들 때 방송통신 융합 추진을 하는 시대에 걸맞는 법으로 만들었습니다. 네. 근데 그때 당시에 유료 방송 사업자를 원래 방통위가 소관 업무를 하다가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미래창조과학부를 만들면서 방송 업무를 일부를 띄어서 다시 그 독임제 기구에다 갖다 놨어요. 그래서 네. 좀 이게 균형이 안 맞고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시청각 미디어 통신위원회를 한 것의 첫 번째는 유료 방송 사업자를 다시 방송통신위원회로 가져오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OTT를 네. 지금 규율안에 넣고 있지 않아가지고 그걸 다시 이제 저희가 정책으로 확실히 이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역할을 하자라는 네. 게 있고요. 세 번째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의 권한이 독립기구인데 이게 방송통신 전 분야에 대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통제를 받지 않아요. 국회로부터 통제도 안 받고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사실은 독립기구로 존중받고 있어서 통제 기능이 좀 필요하다. 왜냐, 유일인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2023년 9월 달에 들어가서 방송사에 대한 탄압을 어마어마하게 했는데 지금 무죄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탄핵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하고 인사청문회 대상을 좀 넣어서 법 개정을 제정을 하고 그래서 지금 발의를 해놨고요. 곧 조만간 이제 논의를 하게 되면 야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논의 테이블에 같이 해서 합의를 이끌어낼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김현 의원께서 직접 또 대표 발의하신 네. 단독법 폐지가 네. 전격 시행이 된 지 한 20여일 정도 네, 7월 됐나요? 22일부터 네. 시행이 됐으니까요. 네. 한 열흘 열흘 좀 정도 넘었 됐나요? 한 20일 된 것 같습니다. 20일 됐죠? 네. 네. 이 단독법 폐지는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네, 했었는데 그렇습니다. 네. 근데 지금 폐지 이후에 번호 이동 건수가 뭐 11만 건을 넘어섰다 이런 기사가 나왔던데요. 네. 근데 또 기대가 좀 컸던 걸지 효과가 미미하다 이런 평가도 있는데 좀 후속 보완책이 필요하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은 방통위에서 이제 규칙을 만들고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어요. 사실은 SK텔레콤이 지난 해킹 사건 이후에 그
어려움을 좀 겪고 있어서 과열이 안 되고 있어서 지금은 안정적으로 네. 폐지된 이후에 안정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다는 점하고 시장에서 반응들을 좀 보고요. 불비한 점이 있다면 저희가 개선책을 방통위가 좀 내놓아야 되고 가기부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큰 혼란은 없는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국정 현안에 대한 질문을 이제 마지막으로 좀 한 2개 정도 여쭤볼까 네. 합니다. 그 민주당이 이춘석 의원을 이제 제명한 후에도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이제 공세 고삐를 쥐고 있습니다. 국기문란에 국정위 게이트다 이렇게 이제 별칭까지 이제 붙여놨습니다. 오늘 경찰이 의원실 압수수색도 단행을 했습니다. 이춘석 의원 이 문제 좀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원칙대로 제대로 하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언론 보도가 나오고 나서 몇 시간 안 돼서 이제 윤리감찰단에 조사를 하라라고 했고 또 조금 더 있어서 이게 상황이 심각하다라고 보고 제명 조치를 하고 네. 조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있고요. 경찰이 지금 신속하게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일이 있다면 일벌백계 해서 다뤄야 된다. 한치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달리 해석할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대통령께서 주식에 대해서는 대단히 강도 높은 그런 주문을 여러 차례 한 바 있기 때문에 네. 누구도 예외일 수는 없다고 봅니다. 네. 네. 자, 그리고 8월 15일 광복절에 광화문에서 열릴 국민 임명식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조국 전 대표의 사면을 결정을 했습니다. 이를 두고 이 국민통합이라는 국정과제가 시험때 오른 게 아니냐, 자, 이런 이야기들 나와 있는데 조국 전 대표 사면에 대해서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몇 년 동안 조국과 그의 가족들, 뭐 친척들 할 것 없이 어마어마한 고통을 겪었고요. 그리고 탄핵 그 순간에 굉장히 최선을 다하고 이제 감옥에 가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장관에 대해서 지금은 이제 저희가 시간이 좀 지나서 가물가물하지만 충격을 줬던 사안이고 많은 부분이 무죄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분들을 포함해서 온 가족이 쑥대밭이 된 사건이고요. 저는 충분히 다 감안해서 판단을 내린 거라고 봅니다. 국민통합의 한 숙제,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 정치를 하면서 많은 고초를 겪었고 대표적인 사건이 조국 장관, 전 장관의 그런 탄압,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탄압이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 문제가 국민통합에서 중요한 해결책이다라고 봤기 때문에 오늘 사면 단행했다라고 보고 결국은 국민의힘 지지자들 안에서는 반대의 목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균형을 맞춰서 대사면을 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는 문제를 삼을지 모르지만 곧 지나면 저는 이 문제도 또 넘어간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닥 그렇게 심각한 사안으로 안 봅니다. 네. 통합 얘기도 뭐 나오기도 하네요. 가능성이 네. 있는 건가요? 그거는 이제 당사자들의 논의가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조국 전 대표의 입장이 중요하리라고 보는데 이제 사면되고 나오시면 네. 물 밑에서 논의가 있었고 또 물 위에서도 논의가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이른 얘기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파워 인터뷰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꼭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짧게 해주시고.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8.15가 이제 지금 국회 앞마당이 공사도 있잖아요. 8월 14일 날 또 공연이 네. 있고 8시 15분에 하죠. 그래서 국회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이고 국민들이 기대하는 바도 높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국민 주권 정부, 이재명 정부를 뒷받침하는 국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파워 인터뷰 오늘은 더불어민주당의 김혜원 의원을 모시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